calculate 함수로 호출할 때 뒤쪽에 키워드로 전달된 아규먼트 플러스는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해서 O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OP가 플러스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겠죠? 네, 지금 보니까 같네요. 플러스가 전달이 된 거니까. 그럼 여기로 들어오겠죠.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서 변수가 처음 선언이 되는 겁니다. 리절트는 0이라고 변수가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alues는 튜플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는 거죠. x는 1, 그러면은 더하기 1, 그러니까 0 더하기 1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x를 꺼내면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더하기 5까지를 진행을 하겠죠. 리절트가 계산이 다 끝났어요, 이제. 리절트가 계산이 끝났고요. if문이 실행이 됐으면 else 건너뛰고 else 건너뜁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계산이 끝난 리절트를 리턴을 합니다. 됐죠? 네. 요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밑에 지금 코드는 안 보이지만 OP 자리에 곱하기를 전달했다라고 하면 OP 자리에 이렇게 곱하기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코드가 실행될 때요. 먼저 비교를 먼저 해보겠죠? 플러스가 아니니까 else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if가 있죠? elif 곱하기냐? 여기를 만족해요. 그죠? 여기를 만족하면 이 안쪽 블록을 실행하게 되겠죠. 여기서 리절트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함수가 호출됐을 때 리절트가 처음 생기는 거고요. 자, x에는 어떻게 되냐면 리절트는 1부터 시작을 하고 values에서 x를 꺼내요. 그럼 x가 얼마예요? 1이겠죠. 첫 번째를 꺼냈으니까 1. 그럼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드는. 그리고 다시 form까지 또 올라가죠. 그럼 다시 꺼내요. 두 번째를 또 꺼내요. 두 번째를 꺼내면 이번에는 x가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변수의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런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x가 1이었다가 그 다음 반복에서는 x가 2였다가 그 다음 반복에서는 x가 3이었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값을 바꿔준다. 여기 x라고 하는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하나 있어요.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상자를 쉽게 찾기 위해서 x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x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상자에 제일 처음에 2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상자에 2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반복하면서 상자에 들어있는 값을 바꿔요. 기존에 저장되어 있었던 1이라고 하는 값을 지워버리고 2라고 하는 값을 넣어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었던 2라고 하는 값을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3을 넣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선언되어 있더라도요. 그 밑에서 얼마든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할당이 되는 겁니다. for 구문이 재할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게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서 곱하기 5까지를 계속 곱하게 되죠. 이제 여기가 끝났으니까 else는 건너뛰고 밑으로 와서 return 이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리턴하게 되고요. 만약에 O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플러스 아규먼트가 플러스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면 그때는 else로 가요. else에서 raise 만들어지게 되죠.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에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러가 만들어지면요. 거기에서 그냥 바로 비정상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되면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까지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코드는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무슨 값이 리턴이 될까요? 항상 10이 리턴이 돼버려요.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자, 이거는 뭐냐면 플러스인 경우만 볼까요? 플러스인 경우만 보면 조건문을 만족해서 내부 블록을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부 블록을 실행을 할 거여서 여기서 리절트가 값이 계속해서 바뀌죠. 처음에는 그냥 R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처음에는 R이 0이었다가 첫 번째 반복에서 R은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에서 1 더하기 2니까 3이 될 거고 세 번째 반복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될 거고 6 더하기 4니까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5를 할 거니까 1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할 때마다 리절트가 바뀌고 있죠. 재할당되고 있어요. 네. 0이라고 하는 값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반복에서 1로 바뀌고 두 번째 반복에서 1 더하기 2 세 번째 반복에서 더하기 3 네 번째 반복에서 더하기 4 다섯째 반복에서 더하기 5 이렇게 재할당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드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리절트는 하면서 바꿔주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10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무시하고 리절트는 10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복되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여쭤본 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리절트가 제일 처음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선언되어 있는 거고 제일 처음에 거기에 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변수를 초기화한다 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변수가 제일 최초로 선언이 되고 그 변수의 최초로 값이 하나가 저장되는 과정. 이거를 변수를 초기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박스에 리절트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박스에 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변수의 값을 계속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재할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거기에 값을 넣었다가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읽어드렸다가 필요하면 그 값을 바꾸기도 하고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필요하면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자료들을 저장했다가 읽었다가 수정했다가 다시 읽었다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변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변수는 초기화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초기화가 돼야 즉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변수의 최초로 값이 하나가 저장이 돼야 그 다음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와 여기는 제할당인 것처럼, 여기가 제할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밍 용어로 얘기하면 여기도 초기화인 거예요. 초기화. 왜 그러냐면 1번하고 2번이 동시에 실행될 수는 없죠. 여기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올 수는 없죠. 네. 바로 1번으로 오거나 아니면 1번 건너뛰고 2번으로 오잖아요. 그죠? 요것도 변수 초기화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선언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한 번 선언된 거랑.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같은 파일에서 조금만 더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요. 아규먼트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섹션 제목을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 밑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 더 만들까요? 텍스트 셀 하나 더 만들고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된다.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값들을 전달해도 된다. 라고 하는 속성과 함수를 호출할 때는 키워드, 즉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고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아규먼트를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variable length, 아규먼트의 특징도 있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몇 개의 아규먼트를 임의의 개수라고 할까요? 임의의 개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임의의 개수의 아규먼트란 얘기는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0개도 가능한 거예요. 예. 임의의 개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 동시에 키워드 아규먼트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파라미터를 명시한다.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파라미터 이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밸류를 주는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쓸까요? variable length의 특징과 키워드 방식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거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변길이 인수를 갖는 그런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파라미터 앞에 무엇을 써준다? 별표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써줍니다. 파라미터 앞에 별표를 두 개를 써주면 그거는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렇고요. 그럼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함수를 사용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위쪽에 있는 방식처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을 만들어주고 첫 번째 밸류를 써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고 두 번째 밸류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써도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와 같이 이런 특징과 같이 이거와 같이 그 여러 개의 키워드 방식 호출을 사용하고요. 사용하고 파라미터 이름은 원하는 대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어떤 파라미터 이름을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떤 파라미터 이름을 써도. 정말 호출할 때는 마음대로 호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대신에 이런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좀 이런 모든 파라미터 이름을 다 고려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을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예. 함수 내부에서는 이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를 딕셔너리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딕트 타입 변수로 취급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한 키워드, 즉 다시 얘기하면 파라미터 이름은 딕트의 키가 되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한 값, 다시 얘기하면 아규먼트, 전달한이라고 할까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한 값, 값은 딕셔너리의
value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variable length keyword argument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 가변 길이 인수와 마찬가지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함수에서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까요? 네. 이거는 가변 길이 인수랑 똑같아요. 가변 길이 인수도 함수를 정의할 때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만 만들 수가 있었죠. 두 개의 가변 길이 인수를 만들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variable length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도 함수를 만들 때는 하나만 가능해요. 하나만. 대신에 뭐가 가능하냐면 가변 길이 인수 하나랑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는 함수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도대체 얘가 뭐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얘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만드는지 한 3가지 정도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만들어 보고 함수를 사용해 보시면 아마 여기 정리된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고요. 펑션 뭐라고 할까요? 그냥 펑션 테스트라고만 할까요?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펑션 테스트 2번까지 있었죠? 네. 펑션 테스트 3번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별표를 2개를 연달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2개를 연달아서 붙여주면서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키워드 args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거는 앞에 kw는 키워드를 줄여서 쓴 거고요. args는 arguments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써야 되고 argument가 s, 복수죠. 복수. 여러 개 있어도 된다 라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출력만 해볼까요? 얘가 뭐가 되는지 출력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규먼트를 전달받은 게 무엇인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용하셔는 안 돼요. 1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고 포지셔널로 전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러가 나죠. 자, 에러 내용을 읽어볼까요? 에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러 내용을 읽어보면 fn 테스트 3이라고 하는 함수는 take 갖는다. 무엇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몇 개를 갖는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0, 없다란 뜻이에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없어야 되는데
but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가 주어졌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하나를 줘버린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러 메시지 내용 이해되세요? 함수가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제공했다. 그래서 에러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앞에 별표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반드시 뭘 써야만 된다? 키워드를 써야만 한다. 인 거예요. 키워드를 써야만 한다. 그럼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뭐 변수 이름을 파라미터 이름을 뭐라고 만들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키워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름으로 키워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 이름은 마음대로 만들어라.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예. 어때요? 에러 없이 실행이 됐죠? 에러 없이 실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키워드 KW 아그스를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렇죠? 자, 이거 무슨 얘기죠? 중괄호가 있고 앞에 값이 하나가 있고 콜론이 있고 뒤에 또 하나의 값이 있어요. 중괄호가 닫혀 있어요. 뭘까요? 딕셔너리. 앞에는 키와 밸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 뒤쪽에 밸류. 딕셔너리를 출력하면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함수 내부에서는 키워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딕트다. 딕셔너리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 이번에는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A, B, C 이렇게 해볼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는 딕셔너리가 B라고 하는 키와 ABC라고 하는 그 값을 갖는 딕셔너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뭐 그 다음에 뭐 A, B,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가변 길이. 별표 하나, 가변 길이. 별표 둘,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예요.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 아규먼트. 절대로 이 위치에는 절대로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되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려고 함수 이름을 찾았는데 그 함수의 문서를 봤더니 그 문서 안에 파라미터 선언 부분에 별표가 2개가 있더라 라고 하면 그 위치에는 아규먼트들을 어떻게 전달하자? 반드시 키워드를 붙여서 개수는 몇 개든 상관없이 아규먼트를 전달하자 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이런 함수가 있으면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반복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딕셔너리는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for, k, in, kw, args. variable length argument와 똑같이 그 파라미터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별표는 함수 내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함수를 선언할 때에만 이 파라미터는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만 별표를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로 변수 이름은 뒤쪽에 있는 KW args가 변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수를 출력을 한다거나 변수를 반복해서 이터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변수 이름은 별표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랑 똑같죠.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나 가변 길이 인수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딕셔너리는 for in 구문에서 무엇을 꺼내주죠? 키를 꺼내주나요? 아니면은 value를 꺼내주나요? 키를 꺼내주죠. 그렇죠? 키를 꺼내줍니다. 키와 value를 동시에 꺼낼 때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딕셔너리에서 키와 value를 동시에 꺼내고 싶다라고 하면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죠. 메서드는 items. 기억 안 나세요? 딕셔너리 우리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안 됐는데 아직.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딕셔너리에서 키와 value를 동시에 반복을 할 수가 있고요. 반복을 할 수가 있고 키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키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k. 함수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고 밑에 있는 코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첫 번째 있는 프린트문에서는 아규먼트를 전부 다 출력을 한 거고요. 아규먼트를 전부 다 출력을 해서 튜플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반복문은 죄송합니다. 튜플이 아니라 딕셔너리.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딕셔너리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본 문장이었던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반복문은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만 선택을 한 겁니다. 키들만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딕셔너리다. 딕셔너리면 파라미터 이름은 키가 되고 아규먼트는 value가 된다. 아규먼트는 value. 뒤쪽에 있는 게 아규먼트잖아요. 앞쪽에 있는 게 파라미터, value, 파라미터, value, 파라미터, value잖아요. 파라미터는 키, 아규먼트는 value. 그렇게 만들어진 딕셔너리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개 이상을 가변 길이 키워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죠? 가변 길이 인수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몇 개든 전달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코드셀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가변 길이 인수와 가변 길이 인수와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함수에서 한 개씩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가변 길이 인수는 최대 몇 개? 최대 하나밖에 못 가져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도 최대 몇 개? 최대 한 개밖에는 못 써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펑션 테스트 4번이라고 할까요? 별표 1개짜리, 별표 2개짜리.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가변 길이 인수와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고 2개 이상을 만들 수는 없고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도 1개까지는 가능해요. 2개 이상은 안 돼요. 가변 길이 인수와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가 동시에 사용이 될 때 가변 길이 죄송합니다. 여기 순서를 args라고 할게요. args. 아규먼트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변 길이 인수를 먼저 선언해야 될까요? 키워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를 먼저 선언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상관이 없을까요? 순서를 지켜야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 별표 2개 붙이는 거를 앞에, 별표 하나를 붙이는 거를 뒤쪽에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을까요?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는 키워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X, Y, Z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앞에는. 뒤쪽은 가변 길이인 경우에는 키워드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가변 길이는 키워드 붙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냥 1, 2, 3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항상 어떻게? 포지셔널보다 뒤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에러나요? 에러나요. 문법에 틀린 문장이 되는 이유가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는 방법. 이해되시나요? 앞쪽에 별표 하나, 뒤쪽에 별표 2개는 이건 가능하죠. 이건 에러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가변 길이 인수와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가 모두가 있는 함수다라고 하면 함수는 가변 길이 인수가 먼저 선언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가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별표 하나가 먼저 나오는 거고 별표 2개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도 간단하게 우리 프린트만 해보죠. 프린트 하고서 args가 무엇인지 하고서 args 프린트 해보고요. 프린트 kw args라고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kw args를 프린트 해보시면 가변 길이 인수는
출력해보지 않아도요. 가변 길이 인수는 뭐가 될까요? 튜플이고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뭐가 될까요? 딕셔너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보자 인 거예요. 자, 실행했습니다. 그죠? 함수 호출해 볼게요. 펑션 테스트 4번 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가변 길이 인수는 앞쪽에 있는 가변 길이 인수는 절대로 키워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키워드를 붙여서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개수는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개수는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고 뒤쪽에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반드시 키워드를 쓰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개수는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되고 아규먼트가 없어도 되고 아규먼트가 1개, 2개, 3개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가변 길이 키워드. 그럼 앞에 쪽에 키워드 없이 사용된 3개는 전부 다 가변 길이 인수에 저장이 되는 전달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 키워드를 사용한 녀석들은 전부 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튜플로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딕셔너리로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는 함수를 실행해 보시면 되죠. 네, 아그스는 앞에 있는 1, 2, 3 튜플, KW 아그스는 뒤쪽에 있는 XYZ 딕셔너리인 거예요. 실제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그래픽 함수들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 R에서도 비슷했었는데 뭐 포인트 함수를 그리거나 라인 함수를 그리거나 지오메트리 함수들을 그릴 때 뭐 지오메트리 뭐뭐뭐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뭐 컬러는 뭐 레드, 라인, 뭐 스타일은 뭐 대쉬, 그 다음에 뭐 라인 위드스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라인의 두께는 뭐 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오메트리 함수를 사용하기 그 모양을 꾸며주기 위해서 뭐 컬러, 선 스타일, 선의 두께, 뭐 폰트의 모양, 뭐 안쪽에 채우는 색깔, 바깥쪽 테두리 색깔 등등등등등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름들을 다 정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퉁 쳐버린 거예요. 여러 파라미터 이름을 사용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개수는 몇 개가 될지 모르는 파라미터 그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컬러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라인 스타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라인 위드스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원하는 방법으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방법. 대신에 이런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컬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라인 스타일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거를 고려를 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함수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정말 임의의 개수의 아규먼트가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가 어떤 파라미터가 있더라도 함수가 동작할 수 있게끔만 함수를 잘 만들 거란 얘기예요.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겠죠.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만들어 보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면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